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연휴인데 일요일이죠. 이게 연휴가 길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인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쉬다 보면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헷갈릴 겁니다. 천회장처럼 이렇게 뭔가 자영업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뭐 백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백수 아닌 백수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는 있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 잘 하십시오.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맡은 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그걸로서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죠? 근데 여러분 돈을 벌려면 그 말투가 중요하다 하더라고. 말투. 돈을 차버리는 말투가 있고 돈을 불러오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불러오는 그런 말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돈을 차버리는 말투가 어떠냐면은 이 남의 험담을 아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랑만 잔뜩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아주 부정적으로만 답합니다. 아주 답하고 있고 입버릇처럼 아주 비속어를 남발하는 거야. 욕도 많이 하더라고. 아주 뭐 쌍, 뭐 개, 막 그런 단어들 뭐 접두사 붙이는 분들 많은데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욕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말투가 기본이다. 이거는 돈을 차버리는 말투고 돈을 불러오는 말투는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말에도 긍정적으로 답하고 그 뱉는 말마다 따뜻함이 묻어나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꾸려 나간다는 거겠죠. 그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나 열정적인 행동으로 다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소에 보인 관심 하나, 그 가볍게 건넨 배려 하나가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낸 관계는 언젠가는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투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된 관계를 이뤄내지 못하면은 그 결실은 결코 달콤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제가 아침마다 뭐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폴더블 폰의 성패는 결국 내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출고가 200만 원에 가까운 휴대폰에 막 불을 붙이고 막 물에 빠뜨립니다. 유명 유튜버들은 접었다 폈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결합 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죠.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내놓은 삼성뿐 아니라 구글 등도 출시 전 어김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도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죠. 그만큼 내구성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애플 역시 폴더블폰 출시가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다 보니 폴더블폰의 핵심인 그 힌지 등에서 내구성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보니까 애플은 크림쉘 모양의 접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지난해 2월 애플은 접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는데 개발 중인 시제품은 내구성 강화, 경량화, 디스플레이 주름 개선 등 이 폴더블 폰의 단점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당 매체는 아이폰 폴더블 폰 출시 시점을
26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구성이에요. 이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약점은 외부 디스플레이에 있는데 특히 힌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당 매체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인데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등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앞서서 폴더블 폰을 출시한 삼성이나 뭐 구글 등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요. 유명 IT 유튜버들도 내구성 실험에 나섭니다. 유튜브 채널의 그 제리릭 에브리띵에서 갤럭시 Z 폴드 5 내 외부 디스플레이에 막 불을 붙이고 뭐 반대로 접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어요. 실험 결과 내 외부 디스플레이에 생채기가 났지만 반대로 접었을 때도 기기는 정상 작동이더라, 그런 거죠. 지난해 8월에 유튜브 채널 그 미스터 키 브래드인가 하여튼 거기서 공개한 내구성 실험에서 26만에 넘게 접히는 갤럭시 Z 플립 5 모습이 화제가 됐죠. 삼성전자도 그 회사 차원에서 폴더블 폰의 그 출시 전에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이 폴더블 폰을 물에 빠뜨리기도 하더라고요. 픽셀 폴드를 출시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인데 그 마운틴 뷰에 위치한 그 구글 본사의 구글 샵에는 구글 픽셀 폴드가 전시됐어요. 해당 제품에는 10만 번 접는 실험을 했고 10만 번 접히지 않았다는 그런 글귀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접었다 폈다 막 악조건에서 상당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폴더블 폰이 아니고 이전 애플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잠시 해볼까 합니다. 접는 아이폰이 결국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접는 스마트폰의 그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접는 폰에 회의적이었던 애플도 결국은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삼성이 완전 독차지하고 있거든. 애플 입장에서도 좀 껄끄러울 거예요. 깔짝지근하죠. 이거 삼성이 다 뺏어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애플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애플도 따라쟁이가 된 거예요.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출은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삼성에게는 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처럼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했어요. 매체는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합니다. 애플이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그 클램쉘 모양의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관계자에 따르니까 애플은 최소 2개의 종류로 접는 아이폰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특히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접는 아이폰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애플의 전문 매체들도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기술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 관련 특허도 여러 건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미 애플은요, 그 폴더블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접혀서 액정이 절대 안 깨지는 신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데 애플 매니아들도 들썩이고 있다. 예상 이미지 사진이 잇따라 등장을 하니까 이대로만 나오면 무조건 아이폰을 사겠다, 그런 호평 일색이에요.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애플의 분석가들은 애플이 25년에 폴더블 폰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좀 더 높게 26년에 출시할 거라는 거죠.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시간 문제다. 판이 커지면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에 바로 뛰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삼성전자에게는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진출을 했죠. 결국은 시장을 뭐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앞서서 삼성은 애플의 위협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삼성 관계자도 애플의 그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 삼성전자가 시장 문을 연 폴더블 폰 가치를 인정한 거다. 결국은 지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커질 수 있어서 좋다, 그런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에서 25년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1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시장에 뛰어들면은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재편이 더 본격화되지 않겠냐, 그런 거 봅니다. 판이 커지는 거니까.
현재 폴더블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던 삼성은 중국 애들 때문에 지금 60%대까지 떨어졌어요. 보니까 하여튼 중국 애들이 지금 겁나게 또 치고 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AI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9천조에 달하는 펀딩에 나섭니다. 여기에 그 AI 관련 반도체 제조와 에너지 확보 등이 포함되는데, 이 반도체 제조업체는 대만 TSMC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삼성과 하이닉스도 오픈 AI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올트먼 CEO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포함해서 투자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고 AI 구동 능력 확장을 위해서 5조에서 한 7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 모금에 나섭니다. 이번 펀딩 계획은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비싼 AI 반도체 확보 등을 위한 것인데,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를 쓰이는 GPU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트먼 CEO가 목표로 삼는 7조 달러 펀딩이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720억 달러였고요. 30년에 이른다 해도 연간 1조 달러 수준에 불과할 거죠. 올트먼 CEO가 언급한 금액은 일부 주요 국가의 부채 규모나 거대 국부 펀드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증권산업하고 금융시장협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미국의 전체 기업 채권 발행액이 1조 4,400억 달러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가치가 큰 두 기업이죠. MS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6조 달러에 그칩니다. 올트먼 CEO는 이번 펀딩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그 쉐이크 타운은 그 빈 자예드 국가안보 고문을 만났고, 무하마드 빈 자예드 알 라이안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이죠. 쉐이크 타운은 국가안보 고문이 AI 업계의 그 신성으로 주목받는 G41을 설립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트먼 CEO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이 만나가지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올트먼 CEO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통해서 수십 개의 AI 칩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동의 투자처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하고 TSMC가 이를 건설하도록 하는 건데, 오픈 AI와 중동 국가 등 다양한 투자자, 칩 제조업체, 전력 공급업체가 함께 자금을 모아서 AI 반도체 파운드리를 건설한 뒤에 기존 칩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올트먼 CEO의 구상이죠. 문제는 TSMC의 생산 능력과 생산 라인의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지만은 숙련된 근로자 부족과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완공 시점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AI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두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트먼 CEO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네요. 이 밖에 AI 반도체 생산 라인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방안도 알트만의 투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 AI 대변인은 에너지하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하고 이 공급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는데, 우리는 국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국 정부에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올트먼 CEO가 지난달에 한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 지난달 25일 한국을 찾은 올트먼 CEO는 오전에 삼성 그 평택 공장을 찾아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자리에 경계현 사장 비롯해서 최시영, 이정배, 박용인 이런 사장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올트먼 CEO는 그 오후에는 또 광노정 하이닉스 사장과 면담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오후 늦게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인 HBM을 양산하고 있어요. 두 회사의 HBM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넘는다. 거의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 올트먼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래세는 반도체다. 반도체가 핵심이다. AI든 챗 GPT든 로봇이든 간에 자율주행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핵심은 뭐야? 반도체야, 반도체. 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이
대빵이 되는 겁니다. 대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주구장창 반도체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일요일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